이번에는 노후 준비 서비스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럼 노후 준비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거기에 따라서 종류와 특징, 어떤 업무를 해야 되며 거기에 따라서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준비 서비스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의 개념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4개의 영역별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위하여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하는 이 모든 것을 노후 준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노후 준비 서비스는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전 국민을 대상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과거에 노후 준비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였냐?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 또한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노후준비지원법과 국민연금법에 근거해서요, 이제는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 대상은요,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이 가장 은퇴에 관련된 파격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저도 이 관련 법들을 보면서 서비스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이런 은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데는 어디도 없었고 상당히 유익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요, 중점 대상자라고 또 있습니다. 중점 대상자는 누구냐? 30대 후반에서요, 40대 사이고요. 또한 은퇴 직전에 50대하고 60대 초반을 우리는 중점 대상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는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중점 대상자로 관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재무에서는 생애 주기별 재무目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를 주요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이냐?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걸 주 서비스로 보고 있고요. 여가에서는 다양한 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가족, 이웃 간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 관계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또 종류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노후 준비 서비스의 종류는요,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진단은요, 앞서 얘기했던 영역별 노후 준비 수준을 진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단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1대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이벤트성으로 영역별로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계입니다. 연계는 뭐냐? 상담 후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담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심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자분들도 혹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담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그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입니다. 그냥 상담만 하면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천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는 이 사후관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노후 준비 서비스는요, 총 여기 보시는 것 같이 5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우선 재무 상담이라는 게 있고요, 생활 영역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재무 상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담은요, 이 기준은 우리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반이냐? 우리 3층 보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노후 준비에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민영회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민영회사는 어떻습니까? 상품 판매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또한 재테크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담을 합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철저한 계획 위주의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게 민영보험사와의 큰 차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영역 상담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데 돈만 있으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건강여가, 대인관계에 대해 비재무 영역에 대해서 재무와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또한
가장 적합한 사회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시켜주고 또한 그 계획 속에서 포함시켜줄 것이냐가 민간 영역과의 서비스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 준비 서비스 업무는요. 보시는 것 같이 상담 업무, 그 다음 교육 업무, 온라인 서비스 업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상담 서비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서비스는요. 재무 상담과 비재무 상담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담에 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연금 기반으로 해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에 따라서 종합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비재무 상담은 앞서 얘기했던 비재무 영역에서의 노후 준비 수준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영역별 노후 준비 전략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 중에서요. 교육 서비스 한번 볼게요. 교육 서비스는요.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교육,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가는 교육 뭡니까? 바로 현장 교육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어디에서 현장 교육을 하냐? 여기 보시면은 정부나 지자체 해당 사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 쪽에. 그러면 그 지역 쪽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카테고리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개별 기관이나 또한 우리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장과 접촉을 해서 현장 교육을 한다. 결국에는 피부로 와닿는 교육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직접 교육을 받았을 때 은퇴의 체감도가 더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보는 것보다요. 실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이죠. 찾아가는 거와 더불어서 지역센터에서요. 정기 강좌나 아카데미들을 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강좌, 그 다음 세금 강좌, 아니면 대인관계 강좌, 건강 강좌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자체 프로그램을 굳이 다른 거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문화센터라는 개념이 있죠. 문화센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왠지 소외된 느낌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온라인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비스에는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 노후 준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가 진단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냐? 내가 가입한 연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 스스로 재무 설계도 할 수 있고 노후 준비 종합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 제공은 또 뭐냐?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교육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영역별로 노후 준비 제공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방문하기가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고 노년기에 있으신 분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담과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 온라인 상담도 오시지 못할 경우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이 업무에 따라서 우리 기관별 역할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해해야 될 것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요.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우선 여러분들 같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그 다음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파트를 진행하고요. 중요한 거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사업과 국제협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다음에서 얘기할 지역 노후준비센터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중앙노후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가장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건 어떤 거냐? 바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때가 바로 이 지역노후준비센터에서 대부분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죠. 어떤 거를 제공을 하냐? 봤더니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네 가지 영역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체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 중심으로 한
노후 준비에 대한 홍보와 노후 준비의 인식 제고에 대한 걸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 기타 교육이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노후 준비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프로세스를 배워야 될까요? 절차를 맞춰서 한다는 건 상대방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노후 준비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담 프로세스가 있고요. 교육 프로세스가 있고 온라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준비 서비스 상담 프로세스입니다. 노후 준비 상담 프로세스는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계는 신청을 하고 2단계는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3단계는 관계기관과 연계를 하고 4단계는 사후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는요. 신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 절차를 보면요. 상담, 안내 및 신청이라고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 이렇게 봤더니요. 우선 처리 내용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해서 같이 서비스 내용을 안내 드린다는 거죠. 또한 노후 준비 서비스 상담 신청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설계와 신청서 작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업무 주체는요. 중앙과 지역센터는 안내와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실제 상담 신청을 받는 거는 지역센터에서 이런 기본 설계와 서비스 신청서와 위에 신청과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지역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단계는 신청이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은 두 개의 업무 절차로 나눠집니다. 재무 분야 설계와 비재무 분야의 설계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무 분야 설계는 내연금 사이트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 내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재무 설계로 현재 노후 자금이 얼마가 부족한지, 그리고 노후 자금 현재 얼마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업무 처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재무 분야는 어떻습니까? 계량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계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 종합진단서를 활용을 해서 부족한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업무 주체는 어떻습니까? 중앙입니까? 지역입니까? 바로 지역이라는 것, 현장에 있는 지역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계기관의 3단계 연계입니다. 업무 절차는 사회자원정보 제공 연계와 서비스 제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자원정보 제공 및 연계는 정보 제공인데, 정보 제공은 어떻습니까? 재무와 비재무에 대한 영역별 관심 분야가 있을 거고 취약 분야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전문기관과 연결해서 그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보 제공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연계기관에서 서비스를 연계해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죠.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은 사회자원의 전문기관과 상담 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연계했던 기관에 그냥 찾아가기도 힘드시고 신청한 것도 모르시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업무 주체는 사회자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단계 사후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후관리는 재설계 서비스와 정보 제공, 성과 측정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요. 재설계 서비스는 고객이 희망한다면 주기적으로 노후 준비를 재설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업무 주체는 지역센터이고요. 정보 제공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고객이 희망할 시 노후 준비 관련 최신 정보를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우편이나 SMS, 이메일로서 제공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역만이 담당일까요? 아니죠. 중앙과 지역이 같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과 측정을 했는데 지역센터에서 성과 측정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통계 내고 분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센터에서 하고, 이 성과 측정은 인식도와 행태 변화에 대해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 교육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프로세스는 어떻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1단계, 우선 교육 준비가 필요하겠죠. 2단계, 그 다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3단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단계, 과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서비스가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바로 교육의 품질 관리 4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별로 그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 교육준비 단계입니다. 교육준비 단계에서는요, 업무 절차를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 수요 발굴, 그 다음 신청 접수, 교환 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신규 수요 발굴은요, 어때요? 교육장을
어디서 받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노후 준비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홍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업무 주체는 누구냐면요. 지역만 해선 되겠까요? 아니죠. 같이 합심해야 되겠죠. 중앙과 지역센터가 같이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 신청을 접수를 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겠죠. 누가 하느냐?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지역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의 교육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교육 수요가 있을 겁니다. 우린 대인관계 해주세요. 우린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해주세요. 우린 재무 문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 교육 대상자들은요. 이번에 은퇴하는 50대 연령층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거기에 맞춰서 교환을 준비해야 되겠죠. 연령에 맞게, 교육 대상에 맞게, 주제에 맞게 교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과 지역센터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을 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던 찾아가는 교육과 자체 프로그램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신청한 곳에 누가 갑니까?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자체 프로그램 뭡니까? 우리 지역센터에 와서 정기나 아카데미 강좌 등을 어떻습니까? 계산한 것들을 와서 듣게 되겠죠. 그 운영 주체는 누구냐? 앞서 얘기드렸던 지역센터가 그 운영 주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담입니다. 상담인데 현장 상담과 추후 내방 상담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현장 상담은 뭐냐? 끝나고 나서 강사가 이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상담 부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 강의가 끝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부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현장 상담을 실시해야 되겠죠. 이 인력들이 가장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지역센터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추후 내방 상담이라는 거죠. 현장 상담 받기 힘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야 되겠죠. 나 언제 예약 받고 싶어요? 어느 지역센터에서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메모를 남기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상담 예약이나 내방 안내를 통해서 나중에 1대1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과 추후 내방 상담은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의 품질치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품질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피드백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강사별로 해서 제대로 이 강사분이 내용 전달을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당신이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식의 설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하냐? 이건 중앙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족도 조사입니다. 어때서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차후에 찾아가는 교육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컨텐츠나 그리고 강의 스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 교환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업무 주체는 누구냐? 마찬가지로 중앙센터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별, 영역별 교육 내용은 어떤 게 있는가라고 봤더니요. 우선 국민연금제도, 여러분들 국민연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교육 주제는요.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은 달라진 제도가 뭔지, 그리고 가입하면 얼마 연금을 타는지를 여기 하나하나씩 적는다라는 거죠.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 기금 얼마큼 많이 불안들하세요. 국민연금 지금 고갈된다 하도 신문에서 드리니까 기금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노후준비 일반의 교육 영역에서는요. 노후준비 왜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겠죠. 4대 영역별 우리 뭐 있습니까?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있습니다. 그거 각각 어떻게 준비하는지 방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들을 교육 주제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트렌드와 다층 연금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도 받으시면 어떨까요? 수강생분들 너무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주제들을 그 연령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제를 바꾸어서 진행한다면 수강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영역별 4대 영역에 보면요. 교육 주제를 보면 재무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재무제시 시작. 노후자금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 공격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시각 개송하고 또한 신용과 대출 관리, 상속 증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보를 제공하겠죠. 또한 건강관리 계획 세울 때 우리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질병이 생기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여가에서는 어떻게 여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여가 활동할 때 유의할지, 또한 여가 관련된 정보 제공, 대인관계에서는요, 부모 간 또 부모 자녀가 올바른 소통 방법, 그 다음 대인관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하나의 교육 내용으로 테마를 잡아서 아니면 세부적인 테마를 잡아서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준비 온라인 서비스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금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내연금 사이트를 보시면 납부 내용 및 예상연금액과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 내역과 연금액이 얼마 받을지를 통합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연금에 들어가면 내 연금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니까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그 이야기를 내연금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꼭 가이드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 여가, 대인관계, 노후 생활에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 교육 신청, 온라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연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당신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라. 남한테 묻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그냥 뚝뚝뚝 키보드만 쳐라. 그러면 너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상담사 분들도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질문만 하고 가신다라고 하면 꼭 여기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온라인 서비스 중에서 하나가 공사연금의 정보연계 포털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퇴직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연금 정보연계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이건 2016년 4월 1일에 오픈했는데 모든 걸 조회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정보 연계가 국민연금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노후 준비 계획의 재무 파트에서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 종합 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요. 노후 준비 종합 진단 서비스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상태 진단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서비스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 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 활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나눠진 영역별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도 재무와 비재무 영역에 균형 있는 노후 준비를 유도하고 부족 영역을 준비한다는 게 이 4가지 영역의 진단의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영역 구성은 아까 보신 대로 4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는 사회적 관계는 9개, 건강한 생활은 11개, 여가는 5개, 소득과 자산은 12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 프로세스가 진행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이 되고요. 1단계는 노후 준비 진단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거기에 따라서 노후 준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건 사회 자원, 부족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상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자원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게 3단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4단계, 과연 이분이 잘 하시고 있는지 안 하시고 있는지를 맨 마지막 단계 4단계에서 관리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 보신 것처럼 진단지 작성은요.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 건강한 여가, 소득 자산으로 각각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교재의 내용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진단 결과 분석입니다. 노후 준비 수준은 어떻게 됐는지, 준비 유형은 어떤지를 여기 한 면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취약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4단계는 고객 니즈 추가 파악과 필요시 재상담입니다. 상담 받으시면 어떨까요? 다른 니즈도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물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필요한 상담 무엇인지를 이때 사후 관리 때 활용하게 될 겁니다.